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문제 전력공학 11번째 장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63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전소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서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제어한다. 이제 전력 조류를 제어한다. 이 역할을 하죠. 두 번째는 전력을 발생하고 분배한다. 전력을 발생하는 것은 발전소예요. 변전소의 역할이 아니죠. 변전소는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죠. 전력의 집중과 배분하게 된다.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을 변전소 제1변전소와 배전용 변전소로 집중해서 전송을 하고 배전용 변전소에서 수용가로는 분배를 하겠죠. 전압의 성합, 필요에 따라서 송전 전압과 배전 전압으로 변성을 하죠. 그리고 전력의 조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죠. 다음 16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변전소의 경우 수용가에 공급이 되는 전력을 끊고 손해기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점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단로기와 차단기, 단로기는 개폐기가 됩니다. 개폐기, 차단기 순서가 되겠습니다. 단로기는 무부하시 운영이니까 개폐할 수가 있죠. 예, 차단기는 부하시 부하전류나 사고시 사고전류에 운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떨 때요? 첫 번째 점검시 점검이 필요할 경우에서는 반드시 차단기를 동작을 시켜서 부하를 끊고 단로기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차단기를 먼저 개방을 하고 개방이죠. 개방하고 단로기를 개방을 화살표 아래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점검하고 점검이 끝난 후에서 복구할 경우에는 이제 순서는 반대로 됩니다. 단로기로 투입을 하고 나서 차단기를 투입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이 이제 4번이죠. 자,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서는 차단기를 먼저 부하를 끊고 난 다음에 단로기를 동작을 시키고 점검이 끝난 경우에는 단로기부터 먼저 투입을 시키고 차단기를 투입해야 된다. 이와 같은 것을 다시 말해서 차단기가 동작 중에 단로기가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인터럭이죠. 인터럭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주상변압기의 고장 시 보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주상변압기 보호 장치 1차측 보호 장치와 2차측 보호 장치. 1차측 보호 장치가 COS예요. 2차측은 캐치 홀더가 되겠습니다. 단 COS도 300kVA 이하일 때 COS를 사용을 하고 300kVA를 초과시는 파워 퓨저를 이용한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측의 컷아웃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6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주상변압기에 설치한 캐치 홀더는 그래서 2차측 비접지측 보호 장치가 되겠죠.
2차 척의 비접지척 보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선로가 두 개죠. 어떻게 해요? 접지척 전선과 비접지척 혹은 전원척 전원척 이 변압기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연결한 건 앞에 생략이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연결이 되고 부하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2차 척에 한 선을 접지하면 돼요. 접지는 고저압 혼촉에 의한 어때요? 부하척 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접지척 전선이고 접지하지 않은 촉을 전원척 전선이 되겠죠. 자, 다음 16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력 계통의 전압 조정을 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자, 전력 계통에서 전압을 조정을 하는데 이 전력 계통에서 공급되는 전력은 무효 전력들이 피상 전력들이죠. 자, 그래서 피상 전력은 P의 제곱 플러스 Q 마이너스 QC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조정을 하는 것은 이 무효 전력의 QC로 무효 전력을 가감으로 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효 전력이죠.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이 되겠습니다. 무효 전력이고 QC가 진상 콘덴서 용량이죠. 콘덴서 용량으로 조정을 하더라. 자, 그래서 계통에 무효 전력을 조정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부하에 따라서 전력 변동이 심한 급전선에서 배전용 변전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전압 조정 장치는 배전용 전전소에서 그래 유다 전압 조정 장치. 그래서 유도 전압 조정 장치로서 전압을 조정을 합니다. 이 단상 유도 전압 조정 장치는 대표적으로 전압을 본다면은 V2는 V1 플러스 E2의 코사인 알파에서 연속적 전압 조정이 가능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도 전압 조정기에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력 계통에서 주파수가 기준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파수의 변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파수가 달라질 경우에서는 전력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서 이 전력 계통에서 주파수의 일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파수 E는 유도 기전력 E는 4.44 F5N 볼트죠. 그래서 전압과 주파수는 비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정을 하나요? 발전 전력은 E 곱하기 I죠. 그래서 E가 비례하고 E는 주파수에 비례하니까 발전 전력을 감소시켜서 주파수를 조정을 하더라. 기존치보다 증가했으니까 감소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발전 전력을 감소시키면은 전압이 떨어지고 전압이 떨어지면 주파수가 떨어지죠. 그래서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조상 설비가 있는 1차 변전소에서 주 변압기로 주로 사용하는 변압기는 1차 변전소예요. 자, 송전 계통에서 발전된 전력을 전송을 하는 송전 계통에서 YY 결선을 사용했을 경우에
부하가 변동을 하면 충전의 전위가 변동을 한다. 이 송전개궁은 가공선로 외부에 설치된 이런 전선로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뇌죠. 뇌에 의한 그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Y결선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Y결선 사용을 하게 된다면 충점에 바로 접지를 함으로써 외부의 이상 전압을 땅으로 빨리 방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완을 해서 YY 델타 결선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권선이 3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1차 권선 N1, 2차 권선 N2, 3차 권선 N3로 권선이 3개가 있는 변압기가 제3권선 변압기죠. 변압기로서 1차 권선이 발전기를, 2차 권선의 송전선로를, 3차 권선의 동기 조상기를 설치를 해서 선로 전압을 조정해 주고 있죠. 그래서 170번은 답이 2번 제3 권선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7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변류기를 개방할 때 2차 척을 단락하는 이유는 2차 척 개방 시 1차 전압, 1차 전류, 1차 전류가 I0가 되고 여자 전류가 되겠죠. 여자 전류가 돼서 1차적 전류가 전체가 자속을 만드는 이 전류가 되고 유도 기전력 E는 4.44FIN에서 자속이 증가하면은 전압이 급증하게 돼서 절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 척의 절연 보호를 하기 위하여 2차 척의 유도 기전력이 높아져서 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서 4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17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발전소 구내에서 보폭 전압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법은 전이차를 줄여야 되죠. 전이차를 경감해야 되고, 전이차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접지 저항을 작게 해야 되겠죠. 접지 저항. 전이차 전압은 I 곱하기 R이죠. 이것이 접지 저항이 되겠죠. 접지 저항을 낮춰줌으로써 델타 V를 작게 한다라는 거죠. 자, 172번은 보폭 전압을 저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접지선을 얇게 매설한다. 저항이 높아지죠. 이제 2번, 3번, 4번 내용에 관계없이 틀렸죠. 1번이 답이 될 것 같은데, 매시식 접지 방식은 접지 저항이 작아지네요. 그리고 특히나 매시 간격을 좁게 한다. 더 작아져요. 그래서 이건 맞는 방식이죠. 자갈 또는 콘크리트를 다설한다. 그리고 철구, 가대 등을 보조 접지한다. 보조 접지를 함으로써 결국은 접지 저항을 낮추는 이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자갈 또는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는 것은 이 보폭, 즉 발 아래 저항을 저항에 대한 발 아래의 저항을 크게 해서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는 이런 목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접지선을 얇게 매설한다 하는 것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000kW 역률이 80%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변전소의 역률을 90%로 개선을 하려고 해요. 역률을 80%에서 90%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유효 전력 P는 3000kW네요. 자, 필요한데 전력용 콘덴서 용량 QC는요. QC는 P 곱하기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가 되겠죠. 그래서 3000 유효 전력이 3000kW입니다. 코사인 세타가 80분이니까 0.8분의 코사인 세타가 0.8이면은 사인 세타는 0.6이죠. 1 마이너스 0.8의 제곱이 0.6이에요. 0.6 마이너스 0.9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률의 제곱.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797 kVA가 되겠습니다. 797이니까 약 800이 되겠죠. 그러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어느 수용가에 처음에 역률이 80%로 60kW 부하를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이 60% 40kW 부하를 첨가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역률이 80%의 부하가 60kW에 이게 첫 번째 부하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두 번째 부하는 60%의 역률에 40kW의 두 번째 부하를 합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데 이때 콘덴서의 합성 역률을 90%로 합성 역률을 90%로 개선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합성을 해서의 그 전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을 했을 때의 유효 전력을 합하면 되죠. 60 플러스 40 하니까 100kVA가 되겠습니다. 100kVA. 자, 그러면은 무효 전력은요. 무효 전력을 알아보면 되겠죠. 무효 전력 Q는 해서 60kg일 때의 무효 전력 플러스 40kg일 때의 무효 전력 합해주면 되겠죠. 그럼 60kW의 일대의 무효 전력은 60kW 곱하기 역률이 80%라고 했으니까 0.8분의 0.6 플러스 그래서 40kW일 때 역률이 0.6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0.6일 때 사인 세타가 0.8이 되겠죠. 그럼 무효 전력은 개선 전에 무효 전력 자,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면은 자, 98.33kB가 되네요. 그래서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98.33kB 뭐가요? Q 합성 무효 전력이 그리고 합성 유효 전력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선 후의 무효 전력, 개선 후의 무효 전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선 후의 무효 전력은 100 곱하기 역률이 개선이 90%로 역률을 개선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 곱하기 역률이 0.9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9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 100이 유효 전력이에요. 그래서 유효 전력 곱하기 역률을 곱하면은 역률분의 1 하면은 이게 뭐가 되나요? 피상 전력이 됩니다. 피상 전력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은 이게 무효 전력이 되죠. 무효 전력 Q가 되니까 그래서 100 곱하기 역률 0.9분의 사인 세타가 루트 1 마이너스 0.9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개선 후의 무효 전력은 48.43 48.43kV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알아봤으니까. 그래서 콘덴서 용량 Q는 개선 전 무효 전력의 차이가 콘덴서 용량이니까 개선 전의 무효 전력이 자, 이렇게 해서 98.33이 됐습니다. 98.33 빼기 개선 후의 무효 전력이 48.43이 되었어요. 그래서 98.43과 48.43에서 50kVA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죠. 자, 174번 이 문제가 응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하 1과 부하 2가 결합이 되어서 부하 1과 부하 2니까 각 역률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역률이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1 다시 자 이렇게 역률이 다를 거니까 역률이 다른 경우에서 합성 역률을 구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구했나요? 자 이렇게 부하가 합성이 됐을 때의 유효 전력과 부하가 합성이 됐을 때의 무효 전력을 구했죠. 무효 전력을 구하고 그리고 개선 후의 Q2 그래서 Q1, P1 이렇게 Q2를 구해서 왜 개선 후에 역률이 주어졌으니까 역률이 주어진 경우에 Q2를 구해서 개선할 진상 SC의 이렇게 진상 SC의 용량은 Q2 마이너스 Q1 다시로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 해서 반복적으로 한번 풀어보시면은 그래서 이 콘덴서, 진상 콘덴서, 전력 콘덴서 용량에 대한 문제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17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역률이 80% 만 kVA 부하를 갖는 변전소에 2000 kVA 콘덴서를 설치하여 역률이 개선하면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는 몇 kVA가 되느냐. 그래서 부하 역률 개선에 의한 부하 용량 산정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률 개선에 의한 자, 그래서 PA-는 이제 부하 용량을 입력 용량으로 봤습니다. 그럼 피상 용량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피상 용량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인데 역률을 개선할 경우에는 무효 전력을 조정한다. Q 마이너스 QC의 제곱이 PA 다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터 이렇게 하시고 이제 유효 전력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상 전력을 주어졌습니다. 뭐를 보고 피상 전력을 아느냐? 단위죠, 단위. kVA가 피상 전력의 단위죠. 그래서 피상 전력은 V 곱하기 I니까 유효 전력은 V 곱하기 I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피상 전력의 코사인 세타를 하면은 유효 전력으로 바뀌죠. 그래서 피상 전력인 만 kVA 곱하기 역률이 80%입니다. 했으니까 0.8 하면은 이게 유효 전력이 됐어요. 제곱 플러스 다음 그래서 무효 전력이죠. 무효 전력은 만 곱하기 자 피상 전력에서 역률을 곱했듯이 무효 전력은 무효율 즉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됩니다. 코사인 세타가 0.8일 경우에 루트 1 마이너스 0.8의 제곱은 0.6이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코사인 세타가 0.8일 때 사인 세타는 0.6, 코사인 세타가 0.6일 때 사인 세타는 0.8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0.6에다가 뭐를 요게 QC 용량을 빼주면 되죠. 그런데 QC 용량은 주어졌겠죠. 그래서 변전소에서 2000 kVA의 콘덴서 이게 SC입니다. 스태틱 콘덴서 또는 블로 리액터가 변전소에 설치되는 거예요. 설치가 돼서 역률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2000
마이너스 여기 2000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은 개선된 비상전력 부하의 입력 용량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8944.44.27 kVA 개선된 비상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8944니까 약 8500 kVA 2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17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삼상전원에 접속한 델타 결선의 콘덴서를 Y 결선으로 바꾸면 콘덴서 용량이 안 바뀌어요. 델타 결선한 콘덴서를 Y 결선으로 옮기는 거예요. 같은 콘덴서. 그러면 진상 용량은 델타 결선 시에 몇 배가 되느냐. 그래서 QY와 Q델타를 구해서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QY와 Q델타 삼상이니까 3배의 오메가 C의 제곱이요 3배의 오메가 C의 제곱이다. 이 자체 기본적으로 콘덴서 용량 자체가 바뀌면 안 되죠. 상전압일 때. 자, 그럼 성간 전압을 적용을 하면은 Y결선의 E는요 루트 3분의 V와 같고 했으니까 3배의 오메가 C의 루트 3V의 제곱은요 루트 3의 제곱과 3이 약분이 돼서요 오메가 CV의 제곱이 됩니다. 컨덴서 용량은 똑같으니까 컨덴서 용량은 별도 표기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3배의 오메가 CV인데 델타 결선은 E와 V가 같죠. 3배의 오메가 CV의 제곱 했으니까 3배 오메가 CV 제곱이 QY죠. 3배의 QY가 되더라. 해서 Q 델타는요 3배의 QY가 돼서 어떻게 비교하라고 하느냐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3배가 되고 3분의 1배가 돼서 2번이 답이 될 수도 있고 3번의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델타 결선 시의 몇 배가 되느냐. 그럼 델타 결선 시 QY가 Q 델타 결선 시에 몇 배가 되느냐 했으니까 기준이 QY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QY는 3분의 1 Q 델타. 그래서 답은 3분의 1이 답이. 그래서 문제는 잘 푸시고 어떤 기준을 하느냐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기준에 따라서 결과의 수치가 달라지더라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과 문제 전력공학에서의 11번째 장이죠. 장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에 대한 빈출 이론과 빈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